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17세 대표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17세 월드컵 본선 티켓을 이미 따냈죠. 8강전에서 태국을 꺾으면서 가장 큰 목표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대표팀 경기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 이란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무득점 패배를 당했던 이 경기를 빼고 남은 3경기에서 무려 14골을 퍼부었어요. 물론 상대팀 몇몇이 카타르, 또 아프가니스탄, 태국, 이거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카타르도 그렇게 쉬운 팀이 아닙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역시 이번 대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카타르를 잡았습니다. 그런 팀들을 꺾고 올라오면서 또 태국은 홈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이번 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또 지금 흐름대로라면 결승에서 작년에 우리가 평가전 3대 0으로 일본 가서 패배했던 일본하고 맞붙을 공산이 큽니다. 그 경기 물론 우리가 점수차로 크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그 덕분에 굉장히 지금 꼭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승에서 한일전이 만들어지면 정말 재밌는 명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일본까지 잡고 21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한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까. 우리가 2002년에 마지막으로 우승을 좀 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즈벡전 프리뷰를 겸해서 우리 대표팀의 전술과 선수들 특징, 그리고 한마디로 4강 우즈벡전을 더 재밌게 볼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환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중계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성공의 쾌감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팀이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잘 안 됐다 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수비를 비롯해서 실수가 많은 팀이긴 해요. 그렇다고 안전한 길만 택하지 않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이나 아이디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걸 독려하고 장려하고 선수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통제를 별로 하지 않는, 이게 선수들을 풀어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수들이 그런 어떤 자신들이 자유로운 어떤 마인드를 경기장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막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역량이 굉장히 합이 잘 맞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4강에서 만나는 우즈벡이 우리가 작년 10월달 이번 대회 예선에서 만나가지고 2대 3으로 역전패를 했던 그런 상대입니다. 우리는 그때하고 명단이 좀 바뀌었는데 우즈벡은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더 쫀쫀하고 공격적인 팀이 됐는데, 우즈벡도 사우디전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고 무엇보다 카운터가 상당히 좀 좋은 팀이어서 쉬운 경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또 수비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 변성환호 대표팀 주 포메이션은 4-1-4-1입니다. 8강 태국전 라인업을 보면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변성환 감독이 가려 뽑은 정예 멤버가 바로 이 태국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포백 라인 앞에 16번 이면섭 선수가 원볼란치를 서고요. 그 앞에 메잘라가 2명, 또 양쪽에 윙어가 2명, 이렇게 2선 공격수를 4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주장 김명준 선수가 원톱을 좀 맡으면서 공격을 좀 이끌고 있고요. 자, 이런 포맷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공격 전개 빌드업 과정에서 수비에서부터 상당히 우리가 짜임새 있는 공격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성인 대표팀에서 추구하고 월드컵에서 구현했던 축구의 어떤 일부 모습을 우리 17세 대표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격 빌드업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골키퍼가 굉장히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양새고, 양쪽 풀백들이 상당히 전진을 합니다. 양쪽 센터백들이 간격을 벌려서서요 넓게 섭니다. 이 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센터백들이 볼을 애매하게 높게 띄우거나 아니면 그냥 걷어내는 식으로 뻥차는 이런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들이 박스 안으로 공을 찔러줄 때, 그러니까 좀 공격수에게 그럴 때처럼 굉장히 강하게 전진 패스를 깔아서 자주 찾아주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상대가 전진 압박 나올 때 우리가 쏠쏠하게 우리 팀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꼭지점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면섭 선수인데, 이면섭 또 센터백 2명, 요 3명이 삼각형을 이뤄가지고 전진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방의 홍성민 골키퍼도 빌드업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바닥을 다져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골키퍼가 롱킥으로 이렇게 좀 멀리 차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이 경합을 시키는 이런 패턴이 아니고, 낮은 위치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고요. 패스의 출발점이 센터백 2명의 긴 패스가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16번 이면섭 선수가 공격 전개 방향을 잡아줍니다. 양쪽 풀백이 전진을 하고 또 중앙 두 명의 메잘라, 백인우와 진태우 선수도 접근을 번갈아 해주면서 중원에서의 지배력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팀이에요. 이 과정에서 최전방의 김명준 선수 역시 2선 내려와서 연계를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때 우리가 양쪽 측면 윙어인 윤도영 그리고 양민혁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원더볼이 좋습니다. 예, 볼을 갖고 전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김명준 선수가 남겨놓은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득점 시도를 하고 있죠.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반칙을 많이 얻어내고 세피스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또 원활하게 들어가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피스 때는 주로 이제 왼발은 윤도영, 오른발은 백인우 선수가 찹니다. 이번 대회에서 두 선수의 킥력이 굉장히 좀 빼어나서 정지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금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공동 득점 선두가 한국 선수 2명인데 스트라이커 김명준 그리고 라이트 윙 윤도영입니다. 이 두 선수가 특히 좀 돋보이고 있어요. 포항 유스 김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어릴 적 그 박주영 선수 느낌이 좀 납니다. 득점력도 좋고 연계도 잘하고 지능적인 플레이, 수비수들을 끌어내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골을 넣을 때 김병준 선수의 움직임이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만들어주는 공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대표팀 스트라이크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등번호 7번 오른쪽에서 주로 움직이는 대전 뉴스 윤도영 선수 이번 대회 골 넣고 그 찰칵 세레머니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인터뷰 보니까 그 손흥민 존경의 의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처럼 측면에서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면서 굉장히 이번 대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네, 우즈베키스탄 때도 우즈베키스탄이 사우디전 이렇게 보니까 측면이 좀 약하더라고요. 상대에게 좀 그 뭐랄까 공격 기회를 많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만날 우즈베키스탄은 8강에서 사우디를 잡고 올라왔죠. 사우디라고 할 뻔했네요. 사우디를 잡고 월드컵 티켓을 따낸 다음에 그 야몰리딘 감독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진심인 팀 절대 쉽지 않죠. 경기 끝나고 이제 우승을 노리겠다 인터뷰를 했는데 우즈벡이 지난번 그 20세 아시안컵에서도 개최국이었습니다만 승부차기로 한번 꼭 올라가가지고 우승을 했던 팀인데 아무튼 최근에 연령별 대회에서 우즈벡의 성과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우즈베키스탄 포메이션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4-1-4-1 형태로 5번에 툴쿤베코프 선수가 포백 앞쪽에 위치를 해서 연계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7번에 미르자예프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어 역할을 하는데 이 선수가 세피스 때 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좀 우리가 박스 근처에서 세피스를 주지 않도록 좀 파울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선수가 드리블을 통해서 오른쪽을 돌파해서 나가는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그 왼쪽 수비가 이 선수를 좀 경계를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서정혁 선수가 그 위치에서 나올 때도 있고 황지성 선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 7번 이 선수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좀 위험한 선수고요. 그리고 17번에 카리모프 선수. 이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킬패스가 좋고 또 왼발 킥도 좋기 때문에 세피스 때도 이제 킥을 좀 전담을 하고 있고 또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19번에 압둘보리에프 선수가 전담 키커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팀이 그 세피스 때 킥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가 세트피스를 안 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21번에 소비로프 선수가 지금 골키퍼를 보는데 요 친구가 또 물건입니다. 그 사우디전 때 페널티킥을 막아내기도 했었고 매 경기 정말 슈퍼 세이브를 꼭 한두 개씩 해주고 있어요. 반사신경 좋고요. 이번 대회 첫 경기 일본전에서 전반 8분에 실점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즈벡이 그 무실점이거든요. 352분 연속 무실점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전 빼고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두 팀이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운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라기보다는 흐름상으로 사우디가 그 페널티킥을 넣었다면 사우디가 주도를 해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소비로프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좀 막아내면서 좀 분위기를 우즈벡이 계속 좀 붙잡고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후반 34분에 카리모프가 왼쪽 꺾어 들어오면서 그 라인 타고 그게 이제 골키퍼 맞고 상대 골키퍼 맞고 이제 자책골이 되면서 선제골을 좀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좀 승운이 따르는 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이번 대회에서 그 골이 나오고 나서 5분인가 지나가지고 코너킥 때 카리모프가 올린 거를 그
맞고 좀 혼전되는 상황에서 압둘라이프 선수가 오른발로 밀어넣으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하고 지금 4강에 올라온 팀입니다.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팀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좀 그 지난번 우리하고 붙었을 때랑 지금이랑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그런 상대 아닐 거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날은 우리가 사이드 쪽에서 좀 답을 내야 된다. 예, 우리 윤도형, 또 양민혁 선수, 또 우리 메잘라 역할을 맡고 있는 진태호와 백인우 선수 역시도 공격적인 부분 굉장히 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한 2골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즈베키스탄의 흐름을 우리가 좀 빨리 가지고 와서 말려들지 않게끔 초반에 출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잘 이겨서 결승 올라가가지고 일본 꼭 복수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우승 정말 선수를 꼭 이뤄내고요. 또 이제 5개월 뒤입니다. 11월 달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정말 뭐랄까 한국 축구와 달리 정말 선수들이 뭔가 좀 억눌린 게 없는 축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구, 재밌는 축구를 보여주면서도 성과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을 변성원화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일 오늘 밤 11시에 킥오프고요. 중계는 TVN 스포츠에서 합니다. 많은 응원 여러분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